니먼하오. 예, 벌써 저희가 이제 5일째 공부를 하게 됐네요. 자, 5일째에서는요, 우리가 조동사 또 하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능, 거의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얘기하거나 가능을 얘기하는 약간 비슷한 류의 조동사이긴 한데요. 이 조동사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작의 횟수를 세는 동량사라고 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를 세는 양사만 배웠는데요. 동량사.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보기 전에 한번 책,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저하고 다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자, 이 시간 배울 거, 아까도 말했지만, 넝하고 거이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사에 일종의 감정을 실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배울 이 두 개의 단어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의미가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거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허락을 나타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 거이 허 카페 하면은 당신은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커피 마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커피 조금씩 마셔도 됩니다. 약간 허락을 할 때도 니 거이 허카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허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교실 안에서나 이런 데서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도 뭐 오늘은 커피 마셔도 됩니다 이럴 때 니 거이 허카페 이렇게 써요. 그래서 허락에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의문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일종의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자, 我可以进去吗? 해서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해서 可以 해서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의 부정형은요. 不可以가 아니에요. 不可以가 아니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넝이라고 하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요 의미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뭐뭐 해도 된다? 해가지고 뭐뭐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뿌거이가 아니라 뿌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뭐 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긍정문으로 하면은 니 거의 회의자에서 당신 집에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 당신은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뿌거이가 아니라 니 뿌넝 회의자에서 당신은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의 부정형은 뿌넝이에요. 자, 그럼 이 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허락을 구할 때 그 부정형으로 해서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와서 그 문장에 대해서 능력을 얘기해 줄 때 넝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타 넝라이 하면은 넝 없다고 치면 타 라이 그녀는 옵니다. 근데 타 넝라이에서 그녀는 올 수 있습니다.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요거의 부정형도 역시 뿌넝이에요. 자, 그래서 我不能说英语 해서 나는 英语 영어예요.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의문문을 얘기할 때도 역시 이 능 쓰게 되는데요. 니能去旅行吗? 해서 당신은 旅行 하면 여행이에요.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당신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넝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관련된 거, 거의는 허락에 관련된 거.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거의 같은 경우에는 긍정형 문장에서 많이 쓰이고요. 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이나 의문문에서 많이 쓰여요. 이건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 동량사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동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의 양을 세는 그 양사예요. 그래서 동작을 세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 한 권, 친구 하나, 친구 한 명, 혹은 선생님 두 분, 이것처럼 명사를 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책 두 번 봤다? 그리고 중국에 두 번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동작을 세는 그런 횟수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약간 위치가 또 우리가 명량사일 때랑은 약간 틀린데요. 동사 뒤에 위치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동사, 그리고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동사하고 목적어 그 사이에 이제 양사가 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去三次美国 하면은 去美国 하면은 미국에 가다. 근데 3번. 그래서 去三次美国 하면은 미국에 3번 가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목적어 그 사이에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게 틀려질 때가 있어요. 목적어가 우리 일반적인 목적어가 아니라 사람일 때는 또 약간 틀려요. 네.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그 동명사가 또 그 사람 뒤에 위치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帮我一下. 자, 一下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잠시라고 하는 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하나의 그런 양사인데요. 帮我一下 하면은 나를 잠시 돕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적어가 사람의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동명사도 그 사람 뒤에 온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예, 이제 단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능, 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동사 앞에 위치하죠? 辅导, 예, 과외 지도라고 하는 명사예요. 可以, 역시 조동사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次, 예, 아까 얘기했었죠? 去三次美国 해서 미국에 3번 가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라고 하는 예, 그런 횟수를 얘기하게 돼요. 下午, 오후라는 뜻이에요. 长, 길다라고 하는 예, 형용사예요. 时间, 예,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小时, 예, 역시 이거는 몇 시간 하는 시간을 세는 그런 하나의 명사가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들 본문에서 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老师，你能辅导我汉语吗？可以。你想一个星期辅导几次？ 2次，星期二、4的下午，那么每次多长时间？每次2个小时。 자, 김대우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좀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럼 저하고 한 문장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대우가 얘기를 했어요. 老师,你能辅导我汉语吗?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당신 能辅导 하면은 辅导 과외 지도죠. 그래서 우리 나에게 辅导我 한위 해서 나에게 중국어를 能辅导 해줄 수 있습니까? 과외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네요. 可以你想一个星期辅导几次 해서 可以할 수 있지 허락을 얘기했어요. 가능해. 그래서 你想一个星期辅导几次 네가 생각하기에는 一个星期 한 주에 辅导几次 과외 수업을 몇 번 하고 싶니? 几次 이렇게 물어봤어요. 几次 几次 하면은 몇 번 이렇게 되죠. 자, 그랬더니 김대우가 얘기했어요. 两次 그래서 2번이요. 역시 次 양을 세는 그런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2개를 얘기할 때는 两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两次 2번이요. 星期二,4的下午 해서 星期二,星期4的下午 화요일, 목요일의 오후요. 얘기했네요. 자, 그랬더니 라오스가 얘기하죠. 那么每次多长时间 해서 那么 하면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每次 매번 多长时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얘기했네요. 자, 그때 김대우가 얘기했어요. 每次2个小时 해서 매번 할 때마다 2个小时 2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2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도요. 역시 2个小时에서 2个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동양사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후다오 지츠 이것처럼 후다오 몇 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량사처럼 많이 쓰니까 이거 우리 문형 연습에 있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 오늘 배운 조동사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조동사들은 다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틀린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배운 조동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 비교해보고 아 이런 점이 틀리구나 이러면서 우리 회화 시간에 많이 쓰시도록 하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